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금융 NCS PB 영업을 열어갈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PB 영업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은행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은행하면 일반 창구가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창구가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PB 영업은 좀 깊이 있게 소수 정예 고객에게 특화된 컨설팅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 PB 영업이다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럴 때 PB 영업은요, 상당히 좀 역량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센스도 중요하고 많은 지식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PB 영업을 통해 많은 실력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PB 영업은요, 여러분이 NCS를 통해서 자격 관리를 위해서 고득점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실무에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소스와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얼마나 좀 습득하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PB 영업은요, 제 교재를 집필했지만 크게 무리가 되는 수준이나 크게 어려운 수준은 정말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PB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좋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물 흘러가듯이 또 스토리텔링 하듯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또 평가 문제를 통해서는 또 리뷰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PB 영업에 대한 인트로 개념을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시장 동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장 동향은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시장에서 금융, 은행에 대한 동향은 이렇습니다. 은행도 일반 은행이 있고요. 일반 은행.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 일반 은행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 은행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내에 한 2개의 인터넷 뱅크가 설립이 됐고 이제 추진이 되고 있죠. 어떤 은행이죠? 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있고 또 K뱅크가 있습니다. K뱅크. 예, 상대적으로 좀 이제 인터넷 은행이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흥미진진하게 텔레비전 보셨을 텐데요. 우리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 바둑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이세돌 구단이 단 1승밖에 못 거둡니다. 바꿔 말하면 4패를 하는 1승 4패의 결과를 받아듭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인공지능이 금융시장에도 지금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로봇 어드바이저란 말을 생성을 시키면서 시장에 좀 광풍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사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접할 수 있냐면요. 제가 좀 인터넷을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인터넷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네이버 보시면 네이버에서 제가 하도 로봇 어드바이저란 말이 많이 나와서 과연 로봇이 어떻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가? 과연 인간보다 나을 수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제가 한번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검색어는 로봇 수익률입니다. 로봇 수익률로 해봤더니 상당히 좀 관심 있는 기사들이 많아요. 보시게 되면 초반 수익률 선정, 로봇 자산관리 돌풍 예고하고 있다. 상당히 기대가 좀 크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네요. 3월 13일자인데요. 로봇이 인간보다 펀드 수익률 좋았다. 똑똑해진 로봇이 금융시장 덮친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드바이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PB예요. PB는 컨설턴트이자 어드바이저입니다. 이것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좀 더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금융시장이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좀 위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는요, 위기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분명히 위험이 상존합니다. 언도처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쉽게 말하면 100명의 PB가 그냥 노멀한 100명의 PB가 필요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노멀한 100명의 PB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노멀한 것은 이제 로봇이 어느 정도 대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그중에 10% 정도 되는 우수한 PB는 더욱더 가치를 인정받고 더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다.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그런 PB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NCS PB 영업을 좀 열심히 좀 하고 기본 개념을 좀 습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내용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요, 이 NCS PB 영업은요,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분류는 금융보험에서 좀 파생이 되고요. 금융보험 중에 금융에 해당이 되고요. 금융 중에서도 금융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금융영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창구 사무관리가 있고 기업영업이 있고 외환이 있고 그 중에 PB영업이 하나의 세 분류로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떠한 포커스를 맞추고 들으면 좋은가, 어떤 대상이 들으면 좋은가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를 좀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취준생, 취업준비생 및 은행원 필수 핵심 지식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다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무형 인재를 하기 위해서 실무 지식도 있고 실제 액션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좀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PB라는 업무 자체가요, 그냥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텔러분들이 할 수 있는 창구 사무관리가 한 2, 3년 정도 숙련이 되었다. 라는 직원이 PB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과정일 수도 있고 그 과정을 바탕으로 PB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창구 사무관리에 관한, 고객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도 프로세스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PB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고유 영역, 2, 3년차 이후에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부분들도 차별적으로 좀 다루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은행 직무 마스터, 여기에 좀 토대를 두고요. 그럼 내용과 향후 출제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비중 있게 다뤄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 영업의 이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PB가 되기 위해서는요, PB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필수 역량을 꼽아보면요,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PB란 건 페이스 투 페이스, 고객과 대면으로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쇼타임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을 놓고서 1시간, 길게는 2~3시간의 자산관리와 재무목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 의사소통은요, 단순하게 그냥 말을 주고받는 것부터 뭐 농담 따먹기라고 하죠. 쉽게 툭툭 주고받는 뭐 일상적인 얘기부터 전문적인 금융에 대한 얘기까지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좀 범주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대인관계 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인관계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PB는요, 은행을 대표해서 고객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에 있는 상품을, 은행에 런칭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의 생리와 조직의 생리와 조직의 좀 이해 능력이 좀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문제 해결은 뭐냐면요, 이 PB는요, 고객님과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컨설팅이란 건 뭐냐면 고객님이 쉽게 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풀어주는 역할, 컨설턴트이자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객님이 여러분들을 찾는, PB를 찾는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돈 벌려고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자산을 가지고 더 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목표에서 재무 목표. 쉬운 말로 그런 것들을 재무 목표라고 합니다. 고객님이 자산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왜 이 자산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 재무 목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달성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달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수리, 계산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종 금융 지식, 글로벌 경기에 대한 시각, 다양한 시각, 분석 능력, 정보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쉽게 말하는 기술, 쉽게 뭐라고 해요? 테크닉 또는 뭐라고 하죠? 센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테크닉과 센스도 좀 여러분들 길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자기개발 능력도 상당히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이라는 것은요, 돈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업윤리, 개인적인 소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PB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직업윤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여러분들 은행에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은행 홈페이지 가볼 수도 있겠지만 은행
업무의 세그멘트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뱅킹, 일반적인 뱅킹 업무고요. 큰 분류죠. 개인, 기업, 금융 서비스 이렇게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PB 영업은요, 여기 중에 어디에 해당이 좀 될까요? 예, 맞습니다. PB 영업은요, 여기 있는 개인 영업 쪽에 해당이 되고요. 개인 영업 하나하나 그냥 참고로 살펴보면요, 개인 뱅킹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 관리. 쉽게 말하면 자산 관리 요즘 뭐라고 하냐면 뭐 웰스 매니지먼트, WM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희 농협은행 같은 경우도 WM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웰스 매니지먼트, 뭐 사업단 이런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예금 신탁, 그리고 대출, 펀드, 외환, 퇴직연금, 보험 여러분 뭐죠? 보험 방카슈랑스 이런 것들이 참 핵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요, 뭐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PB 영업의 핵심이라고 하면요, 여기 중에 뭐 펀드, 외환, 그리고 퇴직연금, 보험, 방카슈랑스 이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 펀드나 외환이나 방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요, 은행의 고유 사업, 예대 마진을 취하는 사업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수수료 사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비이자 수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익을 얻는데 이자 수익은 비이자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당히 요즘에 비이자 수익이 엄청나게 시장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신문기사를 제가 요약해 놓은 건데요. 국내 은행의 영업실적 추이입니다. 보시게 되면 분기별로 좀 요약을 해놨는데 2012년 1분기 때 약 3조 3천억 있던 것이 2015년 1분기에 얼마까지 추락한 2조 1천억까지 추락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순이자 마진이 쭉쭉쭉쭉 빠집니다. 순이자 마진은 뭐냐면요. 우리말로 여러분들 님이라고 합니다. 님.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합니다. 님이라고 합니다. 무슨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마진이 얼마냐는 겁니다.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은행의 수익 구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양대 축이다. 근데 이자 수익은 이자 마진이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제어가 상당히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저금리 시대다.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된다. 이러한 시기에서는 상당히 좀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은행이 금리를 많이 주면서 대출 금리를 많이 받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통제와 중앙은행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가 낮으면 어찌 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사업, 이 비이자 수익 쪽에 지금 치중을 해야 된다. 이 비이자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담당하게 될 PB 영업의 핵심적인 구성이다. 펀드,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외환 이런 것들이 PB 영업의 핵심이자 비이자 수익의 핵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PB 영업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과 반대 그래프겠죠. 지속적으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과정은 PB 영업 과정을 제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대략적인 순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B 영업 결과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걸 포함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PB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저는 고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이 존재하지 않으면 PB가 필요가 없는 거겠죠. 프라이빗 뱅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객을 창출하는가. 고객은 신규 고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고객을 어떻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가, 기존 고객을 촉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것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how to do, 고객 상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이 고객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건 뭐냐면 고객 정보입니다. 이 고객 정보를 얻어야 되고요. 고객 정보를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 정보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객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집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설계를 해야 됩니다. 투자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금융자산을 가지고 투자 설계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재무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고객의 성향은 어떻게 되느냐, 공격적이냐, 안정적이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금융자산 투자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융자산 투자 설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금융뿐만 아니라 이 비금융자산에 대한 상담도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금융은 뭐냐면요. 뭐 부동산이나 세무 직접적으로 금융자산과 해당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중요하다. 컨설팅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 설계와 상담 자문이 이루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님에게 제안 및 실행을 하게 됩니다. 제안 실행을 하게 되고요. 제안 실행의 중간 관리,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엔 우리가 금융인으로서 PB로서 준수해야 될 사항 어떤 것들이 있냐면 PB 컴플라이언스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해서 좀 아름답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PB 영업은 크게 제가 볼 때 어렵지 않고요. 제 강의 방식 자체가 스토리텔링 형식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원투원,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열정도 깊이 아니면 뜨겁게 더 불살라 주시기를 거듭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NCS PB 영업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